뉴욕시가 허리케인 아이다로 인한 홍수 참수 1주년을 맞아 연방 자금 1억 8천여 달러 규모의 홍수 예방 인프라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뉴저지주가 건물 구조 인스펙션을 대폭 강화합니다. 최근 플로리다주에서 고층 건물이 붕괴된 이후 이와 관련한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지난밤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서 다인슨 밴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인터넷 연결 할인 프로그램으로 저소득층 가구들이 월 최대 $30 인터넷 요금 보조를 받게 됐습니다. 달러화의 유로화 가치가 약 2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자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유로 부동산 쇼핑 붐이 일고 있습니다. 텍사스주가 망명 이민자들의 분산 지역을 워싱턴과 뉴욕에 이어 시카고로 확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뉴욕시가 허리케인 아이다의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시 정부는 연방 자금 1억 8,800만 달러를 투입해 홍수 예방을 위한 기반 시설에 대해 대대적인 투자와 개선을 발표했습니다. 첫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허리케인 아이다 1주년을 맞아 뉴욕시 공무원들과 함께 퀸즈 사우스 오전 파크를 방문한 자리에서 당시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묵념의 시간을 갖고 홍수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기반 시설을 포함한 뉴욕시의 계획들을 발표했습니다. 1년 전 허리케인 아이다로 인해 뉴욕 뉴저지 일원에 홍수가 발생했고 특히 퀸즈 주택지하에 물이 들이차면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거주자들을 포함해 뉴욕시 전역에서 13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심화되는 피해 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해 하수도와 배수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미래의 비극을 방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는 연방자금 1억 8,800만 달러를 들여 수십 마일에 이르는 빗물을 흡수할 수 있는 포장 도로를 새롭게 설치하고 이로 인해 모인 빗물을 도로변에 조성될 수천 개의 빗물 정원으로 흘러들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드사이드, 메스패스, 글렌데일 등 퀸즈 지역의 하수구 크기를 2배로 늘리고 첨단 미세 터널링 기술을 도입하는 등 하수도 인프라가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퀸즈 지역 하수도 정비에는 1억 1,900만 달러가 투입돼 2023년 완공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퀸즈, 자메이카, 남부 브루클린, 스태튼 아일랜드 등의 상습 침수지대에도 구역별 하수도 정비가 시행됩니다. 이와 함께 구역별로 플러드넷 센서를 설치해 시민들에게 도로 폐쇄, 여행 금지 등 실시간 홍수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은 아이다 1주년을 맞아 보고서를 내고 홍수에 취약한 지하실 거주지에 대해 법적 보호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 전역의 지하, 반지하 아파트는 총 42만 유닛으로 이 중 10%에 해당하는 4만 3천 유닛은 당장이라도 폭우에 침수될 가능성이 큰 위험한 상태로 파악됐으며 많은 취약 가구가 퀸즈 중부와 동부, 브루클린 남동부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플로리다주 서프사이드에서 12층 콘도 건물이 구조 문제로 붕괴된 뒤 꾸준히 건물 안전 관련 건축법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는데요. 뉴저지주가 건물 붕괴 사고를 막기 위해 건물 구조 인스펙션을 대폭 강화합니다. 계속해서 전상희 기자입니다. 트로이 싱글턴 주 상원의원 등은 아파트와 콘도 등 다세대 주택을 지을 때 공사 전과 공사 중
그리고 공사 후는 물론 거주자들이 입주한 뒤에도 정기적으로 건물 구조 전문 엔지니어 등이 참여하는 인스펙션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최근 상정했습니다. 현재 뉴저지주 건축법에 나와 있는 다세대 주택 관련 인스펙션 규정은 건물 구조의 안전성보다는 관리 유지, 거주자들의 거주 조건, 난방 등 유틸리티, 유해물질 오염 여부 등에 집중돼 있습니다. 또 인스펙션 과정에 건물 구조를 검사하는 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또 지난해 플로리다주 서브사이드에서 12층 콘도 건물이 구조 문제로 붕괴된 뒤 뉴저지 주의회와 주정부 부서를 중심으로 꾸준히 건물 안전 관련 건축법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1981년 완공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 서브사이드 타운의 12층 아파트 붕괴 사고를 통해 허술한 건축물 관리 실태가 드러나면서 자칫 유사 사고가 벌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아파트 안전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심각한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었으며 이 아파트가 해당 위치에 지어지지 말았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었습니다. 주 상원에 상정된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다세대 주택을 지을 때 건물을 짓기 전에 지하 기반과 수맥 등 기초적인 조건, 하중 검사 등 안전 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예 입주 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지난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웨이에서 12명이 탑승한 밴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지붕이 뜯긴 검은색 밴 차량의 잔해가 처참했던 사고 현장을 보여줍니다. 이번 전복 사고는 오늘 오전 1시 30분경 뉴저지 잉그루드 클립스 부근의 팰리세이드 인터스테이트 파크웨이 1번 출구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해당 차량에는 총 12명이 탑승해 있었는데 모두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 이민자로 업스테이트 뉴욕에 소재한 파티용품 공급업체 암스캔의 근로자들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사고 발생 시각 그들은 오렌지 카운티에 소재한 회사 창고에서 셔틀 차량을 타고 돌아오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는 포트리, 잉그루드 클립스 등 지역 구조대원들이 출동해 차량 안에 갇힌 탑승객 구조 작업에 나섰습니다. 4명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사망했고 8명의 부상자는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들 중 최소 1명 이상이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원인은 아직 조사 중에 있지만 운전사가 운행 중 심장마비를 일으켰을 것이라는 추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희생자 중엔 4명의 자녀를 둔 한 가정의 가장도 있었고 함께 출퇴근을 하던 자매도 있었습니다. 또 이들 중 몇몇은 사고 당시 핸드폰을 잃어버려 가족들과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전국 저소득층 가구들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연방의회는 지난해 1조 달러 규모의 인터넷 연결 할인 프로그램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은지 기자입니다. 인터넷 연결 할인 프로그램 ACP를 신청한 저소득층 가구는 월 최대 $30의 인터넷 요금 보조와 함께 노트북, 태블릿, 데스크탑을 구매할 경우 1회에 한해서 최대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5월 저소득층 가정의 인터넷 요금은 낮추고 속도를 높이는 것과 관련 20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와 합의한 바 있습니다. ACP에 참여하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는 AT&T, 컴캐스트, 버라이존, 스펙트럼 등으로 이들 업체는 ACP 가입 가구의 초고속 인터넷 요금을 $30 이하로 낮춰 제공함으로써 사실상 무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셈입니다. ACP 보조금 수혜 대상은 가구당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00% 이하로 2인 기준의 경우 $36,620, 4인 기준 $55,500 이하면 됩니다. 또 메디케이드,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 연방 펠그랜트 같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 자격이 있는 가구 역시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전국 가구 수의 40%에 해당하는 4,800만 가구가 이번 ACP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팬데믹 동안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자 초고속 인터넷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지난해 저소득층의 월 $50의 인터넷 이용료를 지원하는 긴급 광대역 혜택 프로그램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팬데믹 종시까지 진행된 한시적 프로그램으로
전국 900만 가구가 신청해 혜택을 받습니다. 자세한 정보와 신청은 정부 산하기관 유니버셜 서비스 운영사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달러화의 유로화에 대한 가치가 약 2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자 미국인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유럽 부동산 쇼핑에 몰려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박진호 기자입니다. 미국인들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평소 꿈꿔왔던 유럽 각지의 부동산 매입에 나서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같은 추세는 달러 강세가 큰 요소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유로 달러 환율은 유로화가 전면 도입된 2002년 7월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1달러 아래로 내려갔으며 유럽 경제 침체 우려 속에 이러한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 기간 평균 환율은 1달러 24센트로 현재 유료화 표시 자산은 평균 대비 20% 정도 싸진 것입니다. 지난해 평균 환율 1달러 16센트 대비로는 13.7% 저렴해졌고 실질 구매력을 따지면 유료화 가치 하락이 더 심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영국 부동산 정보업체 나이트 프랭크의 글로벌 주거지수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의 집값은 전년 동기 대비 5%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에 비해 애리조나주 피닉스 등지는 같은 기간 29% 넘게 상승했습니다. 영국 한 부동산 업체 관계자는 파운드화 약세에 따라 달러로 런던 부동산을 구매하기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좋아졌다면서 미국인들이 런던 부천인 메이페어, 첼시 등의 고급 주거지를 선호한다고 전했습니다. 이탈리아의 모 부동산 업자는 세컨하우스를 구매하려는 미국인들이 이탈리아 남부에서 중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서 돈을 물쓰듯 쓰고 있다면서 이들은 집 구매 예산이 200만 달러 정도인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포르투갈의 또 다른 부동산 업자는 미국 부동산 고객들은 리조트를 원하는 젊은 층과 골프를 즐기려는 은퇴자 등 두 부류라면서 미국인 고객들이 나날이 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BTV 뉴스 박진호입니다. 국경지대에 위치한 텍사스주에서 출발한 불법 이민자 버스가 시카고에도 도착했습니다. 그렉 애빗 주지사의 이민자 분산 조치 대상 지역이 워싱턴과 뉴욕에 이어 시카고로 확대된 것입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1일 저녁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가 보낸 이민자 버스 2대가 시카고 유니언 스테이션에 도착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반발해온 그레그 애벗 주지사는 지난 4월부터 텍사스 이민자들을 버스에 태워 민주당 강세 도시로 보내고 있는데 워싱턴 DC와 뉴욕에 이어 세 번째 도시로 시카고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날 도착한 버스에는 어린이 약 30명을 포함해 서류 미비 이민자 약 80명에서 100명이 타고 있으며 많은 이민자들이 베네수엘라 출신으로 알려졌습니다. 텍사스주는 현재까지 워싱턴 DC와 뉴욕에 약 8,000명을 보냈으며 시카고를 포함해 모두 민주당 시장이 있는 곳입니다. 애벗 주지사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래 감당할 수 없이 밀려든 불법 입국자들 때문에 텍사스 국경 지방에 과부하가 걸렸다는 입장으로 이들 지역은 이민자를 환영한다는 시의 조례를 강조하고 모두를 환영한다고 선전하는 것을 좋아한다며 이민자들을 받아 그 말이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시카고시의 라이트풋 시장은 같은 날 성명에서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수치심이나 인간미가 전혀 없다며 우리는 그들을 존엄과 존중으로 맞이할 것이라며 커뮤니티 파트너와 협력해 이들 이민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도 애벗 주지사가 하는 일을 생각하면 끔찍하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알레한드로 마요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애벗의 일방적인 행동은 이민 정책 해결을 위한 연방 이민 정책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수천 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이면서 워싱턴 DC와 뉴욕 등에서는 지원 자원이 고갈돼 방위군 배치,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연방정부 지원을 강력 요청한 상태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에서 지난 5월 이후 지금까지 원숭이 두창에 감염된 사람이 18,400명에 이르는 가운데 어린이 감염자도 3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A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어린이 감염자는 텍사스에서 9명이 발생해 가장 많았고 캘리포니아 6명, 조지아 3명,
뉴욕, 인디애나,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워싱턴주 각각 2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전체 원숭이 두창 감염자 가운데 어린이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새 학년이 시작돼 학생들이 등교하면서 방역당국과 학교 관계자들은 감염 확산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19의 최신 변이인 오미크론 변이와 그 하위 변이에 맞게 개량된 백신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접종이 승인된 새 백신은 식품의약국이 긴급 사용을 승인한 파이저와 모더나의 제품입니다. 웰렌스키 국장은 성명에서 새 백신은 이전 백신 접종 이후 약해진 예방 기능을 회복하고 더 광범위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이번 주말부터 새 백신이 접종될 예정입니다. 예방접종자문위원회는 14명 중 13명의 찬성으로 12세 이상에 대해 오미크론 변이에 맞춘 백신을 추가 접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정부기관 포함 비농업 사업체들이 8월 한 달 동안 31만 5천 개의 새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노동부가 밝혔습니다. 사업체는 8월까지 12개월 동안 580만 개의 일자리를 순증시켰습니다. 사업체의 월간 일자리 순증 규모는 올 들어 7월까지 47만 개를 웃돌았는데 이는 코로나19 전 10년간의 평균치 21만 개의 2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 미 사업체 일자리는 7월에 이미 1억 5,253만 개로 코로나 직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가계 조사를 통한 실업률은 3.7%로 전월의 3.5%에서 0.2%포인트 늘었습니다. 3.5%는 50년 내 최저치로 코로나19 직전 2020년 2월 기록된 것으로 올 7월 처음 닿았던 최저 수준입니다. 2024년부터 석유와 가스 기업들의 메탄 배출에 대해 수수료를 최초로 부과하며 업계가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르면 오는 2024년부터 석유와 가스 기업이 파이프라인, 액화 천연가스 터미널 등 시설에서 배출하는 메탄이 연방 정부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한 톤당 $900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2년이 지나면 톤당 $1,500가 오릅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80배 이상 지구 온난화를 재촉합니다. 미국의 에너지 부문은 최대 메탄 배출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편 석유협회의 프랭크 마키아롤라 수석 부사장은 정부가 특히 경기 침체 한가운데에서 세금을 인상해서는 안 된다며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도 한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